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숨지기 한 달 전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이라는 작품을 내놓으며 여동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제 빗속에서 들을 내려다보며 풍경화를 그렸어. 푸른 지평선으론 기차가 흰 연기를 뿜으며 지나가지. 잔잔한 비는 푸른 회색빛 줄무늬를 입히고.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은 건 러시아 박물관에 보관된 작품은 가짜고 진품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림 주인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유명한 외국인 여성에게 받은 선물이라며 여러 곳에서 받은 진품 감정서를 함께 공개했는데요. 2010년 말에는 이 그림 단 한 점만을 걸고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림 값으로 천문학적 금액이 매겨졌던 이 작품, 진품이었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에선 빈센트 반 고흐의 유작 사건을 돌아봅니다. 저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야, 진짜 우리나라의 세상에 고흐의 이 작품이 있다니 하면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자, 조금 전 이 백 기자가 읽어준 편지 있잖아요. 그게 이 그림, 이 명화에 대한 설명인 거죠? 네,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1980년, 1890년입니다. 7월에 극단적을 선택을 하는데요. 불과 한 달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6월 달에 그려진 그림인데 자기 여동생에게 보냈던 편지에 자세하게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90cm에 세로 72cm 크기고요. 말년을 이제 파리 근처에 있는 오베르시르우아즈라는 곳에서 보내는데 그때의 모습을 담은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 한국에서 주목을 받은 건 어디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파리 근처에 오베르시르우아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백 기자가 불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발음이 다르네요. 네, 항상 방송에서 읽으면은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알려진 것이 2007년 7월입니다. 한 한국인 무역업자인데요. 서모 씨가 내가 이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한국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 전에도 일본 언론에서 이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흐의 이제 수채화한 점이 동양인에게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의 가치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고흐가 유화는 많이 남겼는데 이 템페라화는 많이 남기지 않았었다고 수채화. 합니다. 네, 이제 빨리 그려야 돼서 수채화라고 수채화 일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180여 점을 남겼는데 그중에 5점만 현존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귀해서 희소성 때문에 천문학적인 가치가 좀 있다. 이야. 한 3,500억, 뭐 1,000억 3,500억? 이런 금액들이 이제 매겨지던 오. 그런 그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의 푸시킨 박물관에 이 그림이 유화로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수채화인데다가 거기다가 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정부가 좀 조작을 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또 썰이 있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이게 그게 어떻게 한국인이 이런 걸 고흐 뭐 저희같이 미술 잘 모르는 사람도 아는 정말 그러니까요. 샤리샤리 나이트 아닙니까? 샤리샤리 그러니까요. 나이트 예. 반 고흐 정말 하여튼 유명한 뭐 이 사람의 작품이라면 뭐 그냥 몇천억 줘도 될 만한 저 정도도 알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이 작품이 어떻게 돌아왔냐고 하니까 1950년대 말에 아주 유명한 어떤 여인한테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의 조부,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명한 여인이 마릴 몬로라고 또 해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진짜요? 마릴 몬로, 케네디 마릴 몬로 그 배우. 근데 뭐 하여튼 뭐 그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말씀 다 하셨어요? 마릴 몬로.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진품이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품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이 서 씨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일단 위작인지 여부를 감정받는 비용만 한 2억 원 정도 썼다고 하고 여러 차례 이제 일본에서 보증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이 소위 말하는 감정을 받으면 숨겨진 진품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칼로 위협받은 일화까지 소개를 했는데 좀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일본 가서 이게 이제 위장 여부를 확인받는 과정에서 이거 진짜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쿄 긴자가 이 소문이 좀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을 보관하고 옮기는데 007 작전을 방불케 한 그런 작전이 필요했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뭔가 이걸 탈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해서 후쿠오카, 도쿄, 오사카를 거쳐서 이제 그림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데 뭐 도쿄에서는 승용차를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에워싸서 뭐 협박을 하기도 했고 후쿠오카에서는 칼로 위협받기도 했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작품이었다. 이걸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 큰 손들한테서 막 얼마면 되겠니? 이런 문의를 막 끊임없이 받고 또 일본 가서는 야쿠자들한테 막 위협도 당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그 작품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겠어요. 그 상품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처음에는 이제 일본과 미국을 비롯해서 이 서구 쪽에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판을 이제 스캐닝을 해가지고 이제 돌리니까 그게 세계적으로 소문이 퍼져가지고 러시아, 중국, 중동 쪽에서도 이제 우선 협상권을 달라라고 할 그럴 정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뭐 글로벌 기업들이 제시한 그 금액들을 보게 되면 1억 2천만에서 1억 6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03억에서 1,470억 정도의 그 그림 하나가. 예. 그런데 이 그림의 실체가 이제 밝혀질 당시 추정가가 이제 그 정도 됐는데 약 그 2달 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지고 3억 달러. 그러니까 당시 환율로 2,758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경매시장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던 잭슨 폴록의 넘버 5 1948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2배 이상의 가격을 갖다가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서 그 큰 손들이 일정만 잡아주면 우리가 직접 뛰어가 가지고 우리 협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그 어떤 인기를 갖다 끌었는데요. 심지어는 그 러시아 정부 또는 그 동남아 왕실 쪽에서는 가격을 갖다가 제시를 하지 않고 아예 백지 수표를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그림은 팔지 않고 가급적 한국에 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해서 더욱더 관심을 끌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전시회도 했었잖아요. 네, 계속해서 지금 금액이 좀 올라가고 있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한 3억 달러, 그러니까 한 3,300억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그 정도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고별전을 엽니다. 제목이 아듀 빈센트 반 고흐전인데 아듀가 이제 다른 인사들 중에서도 다시 못 볼 사람이나 이제 예를 들어 2021년 아듀 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못 보니까 이번에 와서 보고 가세요라는 취지로 저렇게 제목을 정한 건데 저게 2010년, 11년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열렸는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의 그 특별 전시관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당시 주요 일간지에도 사진과 함께 3,500억 원짜리 명화라는 사진 설명이 달렸었습니다. 제가 저거 기억이 나는데 딱 저거 한 작품 보는데 입장료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막 사람이 바글바글 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자, 그런데 몇 년 뒤에 모든 게 진짜 전 아니길 바랬는데 사기였다. 이런 얘기 좀 들기 뭐 하지만 제가 뭐 반고 작품들을 많이 봤는데 좀 아닌가 제만 그런가요? 색깔도 조금 느낌이 안 좋고.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닌 건지 뭐 결론적으로는 아니었고 실제로 2007년까지 이 사람이 2007년에서 이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코엑스 뭐 이게 앞으로 코엑스에서 뭐 전시회도 2010년도 하기도 했는데 이전에 이미 2005년도에 이미 네덜란드 이 방고 미술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이거 위자 감정을 벌써 받았어요. 어떻게 왜 받았냐면 이 사람 이거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문화재잖아요. 이것도 문화재인데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위작이다. 위작이니까 문화재 보호법 위반 아니다라고 이미 이 사람이 주장했던 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속이고 계속적으로 금액이 올라갔고 지금 이 서씨의 행방은 지금 불명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윤공주님이 야 가짜면 처음부터 가짜라고 했어야지 왜 한참 얘기해놓고 지금에서 얘기하는 거야. 기승전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낚는 거죠. 약간. 죄송합니다. 네. 본의 아니게 낚아드렸습니다. 낚이셨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 반고흐의 작품이 진품이 있다 이러면 솔직히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거고요. 그거는 정말 잘 보존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아까 아듀 고별전 이걸 마치고 나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2015년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게 위작인 게 밝혀지게 된 건데요. 아까 우리가 서씨 얘기를 많이 했죠. 예. 이 고흐의 마지막 작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홍보에 열을 넣었던 서 씨가 중심 인물이 아니고요. 실제 소유주라는 전 씨를 2015년에 검찰이 이제 사기죄로 수배를 하게 되는데 이 작품의 실소유주였던 이 전모 씨 그리고 또 여기 공범인 조모 변호사까지 엮여 있었습니다. 아이, 변호사 200억 원대 진짜. 투자금 사기 혐의로 이제 수배를 했던 건데요. 일본 재력가에게 좀 수천억 원이 들어오면 내가 수익을 나눠줄게라고 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한 220억 원 정도를 편취해서 갚지 않았다는 이모 씨의 고소 때문에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진짜 들어와 이러고 의심할 거 아니에요. 일본 재력가한테 돈이 예, 들어온다니까. 그렇죠. 그럼 그럴 때마다 이 그림 봐. 내 이 그림이 내 건데 지금 뭐 이 변제가 문제 있겠어? 하면서 안심시켰고 예. 요것뿐만 아니고요. 뭐 예. 추사 김정희의 글씨, 신윤복의 산수도, 박수근의 정무라 이런 거를 선물하면서 이 피해자 이모 씨를 달랬는데 문제는 이것들도 전부 위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교수님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술품 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전문가들도 진짜인가 뭐 이럴 수도 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속아 넘어가고.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하면 그냥 다 믿을 수도 있나 보다 싶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아까 그 아듀 고별전 거기 가서 10,000원 내고 보신 분들은 보셨어요? 저는 안 갔죠. 아, 예. 예, 다행히. 안 보는 게 다행인데요.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소위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게 위작이면 저렇게 그림 딱 한 점 갖다 놓고 100평을 빌려가지고 한 사람당 10,000원씩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그걸 갖다 믿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2005년도에 네덜란드에 있는 반고 미술관에서 이것이 위작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년 뒤에 또 우리 한국에서 사기를 갖다 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쪽에 특화가 돼가지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우리 한 방송사에서 이게 진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의견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사실 뭐 그 과정 속에서 뭐 누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이 진품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품이라고 믿죠. 또 특히 이제 뭐 추상화 같은 거는 갖다 놓고 전문가가 보면서 이거는 정말 이런 감정을 갖다 느낀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느끼는 신용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혼자 잘 안 그리 뭐 별론 것 같은데 하면 혼자 이상해지. 혼자 별론 같으면 감각이 없는 거죠. 맞아요. 미술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저 뒤로 빠져라 이제 이렇게 돼 버리면은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따돌림을 당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아마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백 기자가 이 3,500억 같이 뭐 얘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실수로 3,500원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그게 맞았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